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 소식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8.2%에서 7.7%로 낮췄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 불필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유로존 연구 구제기금인 유로 안정화기구 ESM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매경 미디어그룹이 주최하는 제13회 세계지식포럼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리는 가운데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실적 악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집값 바닥 논쟁이 뜨겁습니다. 집값 바닥론은 거래를 앞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과연 매매의 적긴지 아닌지 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집값 바닥 논쟁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은행이 중국 등 동아시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또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회원국들의 이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내려가면서 13,500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0.76% 23포인트 빠지면서 3,112를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했고요. 1,455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럽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아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이 유럽 증시에도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유럽 증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약세로 출발을 했고, 그러다가 아시아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그 하락세를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5% 29포인트 빠지면서 5,841, 독일 닥스 지수 꽤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1.44% 하락하면서 7,29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도 꽤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1.46% 급락하면서 3,406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은행의 전망은 아시아 증시에도 역시나 영향을 끼쳤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신흥 동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200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7.2%로 전망되면서 아시아 증시들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긴 중추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중국 증시도 장 초반에는 상승세를 타는 듯 보이다가 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또 중국 규제 당국이 IPO 승인을 재개했다는 보도까지 전해지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한편 일본 증시는 체육의 날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2074.42로 장을 마감했고요. 홍콩 항생지수 0.89% 187 내려간 282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감기가 걸린 것 같네요. 요즘 참 일교차 심하죠. 여러분도 감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글로벌 마감 시장을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머니국 최은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내내 보합권에서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날 세계은행이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이끌었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전망률 성장 전망치를 7.2%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예상치도 8.2%에서 7.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른 이슈로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요청안과 그리스의 추가 긴축 재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스페인과 그리스 등에 대한 이슈에 회원국의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점쳐지면서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 불필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부각됐습니다. 종목별로는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은 모바일 전략에 대한 우려로 BTG가 매도 의견을 내놓으면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BTG 측은 페이스북이 최근 모바일 광고 증대를 위해 여기저기 광고를 붙이는 바람에 사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페이스북이 사용자 경험과 수익화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 5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2% 넘는 하락세를 보이며 시총 6천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엘스파고 등 금융주도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로 안정화 기구인 ESM이 공식 출범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호재가 전해지지 않으면서 불안감에 하락세 이어갔습니다. 또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이 신흥 동아시아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탓에 이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 회의에서 큰 대안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제조업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세계 최대의 광산업체인 BHP 빌리턴이 영국 시장에서 1%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또 세계 최대 백금 생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과 세계 제2의 광산업체인 리오틴토도 영국 증시에서 각각 0.6%와 0.8%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을 주요 소비 시장으로 삼는 자동차 업체들도 하락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회사인 다임러가 2.6%, BMW가 1.5%, 폭스바겐이 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8.2%에서 7.7%로 낮췄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 부진 탓에 7.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중국의 성장 둔화가 현저했고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내년 중국의 성장률도 종전보다 낮은 8.1%로 전망했습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스페인에 대한 추가 지원 불필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스페인은 추가 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면서 이는 스페인이 거듭 밝혀온 것으로 스페인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쇼이블레 장관은 스페인이 은행 자본 재확충을 위해 구제금융을 받기로 함에 따라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릭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도 쇼이블레 장관과 같은 견해를 피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로존 영구 구제기금인 유로 안정화기구 ESM이 현지 시간으로 8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 회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ESM이 유로존 재정 안정화를 위한 포괄적인 전략 차원에서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5천억 유로 규모의 ESM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유로존 회원국이 엄격한 재정 및 구조 개혁을 실행에 옮길 경우 구제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매경미디어 그룹이 주최하는 제13회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가 기조 연설에 나서고요. 곤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 등 세계 유명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미래를 보는 해안들을 쏟아낼 예정입니다. 장남식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제13회 세계지식 포럼. 이 자리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글로벌 리더들과 함께 모색합니다. 위대한 도약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유명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지식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합니다. 김 총재는 저성장 국가를 구하는 최고 무기는 바로 지식이라고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번 포럼은 기업 성장 비법과 창의적 리더십, 넥스트 이머징 등을 주제로 93개 강연과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세계 석학과 경제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집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리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합니다. 유력한 노벨 경제학상 후보로 꼽히는 데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와 데니 로드릭 하버드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관해 논의하며 국가의 경제 성장 모델을 두고 설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크리스티안 불프 전 독일 대통령과 장피에르 라파랭 전 프랑스 총리를 비롯한 유럽 전직 정상 7명이 유럽 위기에 해법을 내놓습니다. 세계지식 포럼은 지난 2000년 시작해 그동안 132개국 1095명의 글로벌 리더와 2만여 청중과 함께 지식 공유를 해왔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를 맞아 세계지식 포럼은 세계의 리더들과 함께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네,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실적 악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집계 기관인 팩트셋 리서치 시스템스는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말까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내놓은 S&P 500 기업 103곳 중 80곳이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어닝 쇼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기업 데이터 제공기관인 S&P 캐피털 IQ도 S&P 500 기업의 3분기 수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34%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미국, 중국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미국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불황 여파로 세계 TV 시장이 올해 사상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리서치는 올해 전 세계 TV 판매 대수는 2억 3,735만 대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지난해 2억 4,863만 대에 비해 4.5% 줄어든 것입니다. 지난 7일까지 8일간 이어진 중국의 황금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의 소비가 당초 예상보다 왕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어진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 기간에 중국 소매 판매 금액은 8,006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돈으로 142조 원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내수 판매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죠. 차값 할인은 기본이고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업체들이 현금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 하이브리드 구매자에게 150만 원 할인에 12개월 무이자 또는 100만 원 할인에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줍니다. i40의 경우 200만 원을 할인받거나 50만 원 할인에 12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기아차는 경차인 모닝과 레이에 대해 2년간 자동차세 16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쌍용차는 코란도시와 로디우스 유로를 구매하는 고객이 노후 차량을 반납하면 각각 최대 120만 원, 150만 원을 보상합니다. 저희 쌍용자동차는 10월 달 들어서 코란도시 및 로디우스 유로를 구매하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세차 환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란도시의 아이돌 스타인 시스타를 모델로 발탁하여 코란도시의 판매 향상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은 SM5를 현금으로 사면 100만 원을 깎아주고 SM7 구매 조건에 36개월 2.9% 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내부 목표는 5,000대 이상의 수준으로 좀 내수 시장에서 회복을 하는 게 1차 목표고요. 더불어 내수 점유율 마켓 시어 부분에선 승용차 부분에서 한 6%, 7% 정도 선의 그 점유율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수입차 업체의 프로모션도 활발합니다. BMW 코리아는 BMW7 구매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고 아우디 코리아는 A3와 A6 구매자에게 36개월 무이자 조건과 함께 신차 교환 프로그램 혜택을 제공합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관찰은 4시간 릴레이로 종목을 실시간 분석해보는 순서죠. 오늘은 S1입니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적으로 요즘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보안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덕분에 S1도 요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내수주들, 경기 방어주들, 특히 이제 달러 약세 등에 전혀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과 무관한 내수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S1도 말씀하신 내용과 함께 그런 영향에서 움직임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S1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름이 세콤이었었는데요. 세콤, 일본의 세콤과 삼성 SDI가 주요 주주로 자리 잡고 있는 토탈 시큐리티 전문 회사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되다 보니까 S1의 강세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국내 보안 시스템 시장에서 기계 경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포함해서요. 어제 시장에서 S1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살펴봐 주시죠. 네, 수급은 최근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1 같은 경우 계속적인 기금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투신권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보험권과 기금권에서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유입시키면서 강한 흐름을 연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S1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좀 밀리면서 끝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상승 마감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S1 같은 경우 사실 거래량이 적습니다.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하루에 한 10만 주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매매하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오히려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하게 주가가 견인된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단기적으로는 한 어제 그제의 흐름만 본다라면은 일단 7만 원 천원권에서의 저항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장중 돌파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는 한 6만 6천 원 정도가 좀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종가가 6만 9,400원입니다. 장중 고점은 한 7만 1,000원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7만 1,000원을 저항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7만 원대 안착은 좀 해줘야지만 계속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고요. 그렇지 못하면 일정 부분 조금 횡보하면서 승고르기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오늘 S1,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전망해 봤습니다. 집중 관찰 S1에 대한 릴레이 분석은 오늘 하루 계속 이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M머니와 함께 지켜보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집값이 바닥을 쳤는지 안 쳤는지 궁금하시죠? 최근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대책이 확정된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꿈틀대고는 있다고 합니다. 거래가 살아나고요. 가격도 조금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서 부동산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라는 때 아닌 바닥 논쟁이 최근 와서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요,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의 권대중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급히 서둘러 나오시느라고 네. 숨이 차신 것 같은데 요즘 와서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바닥 논쟁이 예. 굉장히 불거졌는데요. 네. 뭐 한마디로 교수님 바닥입니까, 아닙니까? 바닥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요. 항상 부동산 시장이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무릎 정도에 왔을 때 바닥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또 거래가 일부 이제 그 정부에서 대책 발표 이후에 조금씩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이제 이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바닥에 근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요 부동산 중개업자 몇 분을 연결해서 현지 네. 소식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다 좀 전화 인터뷰를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부동산 시장 바닥 논쟁에 대한 어떤 예측을 내놓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서요 버블 세븐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 네, 있었죠. 네. 예, 집값 하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 지금 현재 그 버블 세븐 지역이 가격이 가장 많이 또 빠졌어요. 예. 분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한 20% 이상, 24%까지 빠졌고요. 강남 3구를 보면은 강남구가 한 15.9% 정도 빠졌고요. 예. 그다음에 서초구는 덜 빠졌어요, 상대적으로. 송파도 한 16% 가까이, 15.9%, 16%가 빠졌는데, 서초구는 이제 새로운 신규 아파트 공급도 없었지만은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몇 군데 있는 데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덜 빠진 것 같고, 그 이외에 이제 분당이나 평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빠졌고요. 용인도 한 20% 이상 빠졌고요. 예. 사실 분당은 뭐 24%까지 빠진 걸로 봐서는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버블 세븐 지역이 제자리를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200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거든요, 이게. 예.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지는 상태로 봐서 거의 바닥에 근접되지 않았는가. 그래 보여지고요. 이런 지역을 위주로 이제 조금씩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분당, 평촌, 용인 뭐 이렇게 버블 세븐 지역에 대해서 쭉 네. 지금 짚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서초구는 굉장히 그 하락률이 네, 굉장히 적습니다. 적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 이후에 많이 오르지 않아서 그랬던가요? 그건 아니었죠? 아닙니다. 예, 예. 2007년도 이후에 신규 공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공급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반포 주공아파트 2단지와 3단지가 입주를 시작했어요. 예. 그 아파트 신규 아파트면서 깨끗한 아파트니까 덜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오래된 아파트는 좀 떨어졌더라도 그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하락을 하다가 네. 최근에 와서 다시 약간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근데 뭐 지역별로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역별 차별화가 많이 있죠. 예. 네.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많이 하락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침체기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서울 일부 지역도 목동이 많이 빠졌거든요. 목동 예. 지역이 조금 이제 전세 수요나 거래 수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또 거래도 되고 있거든요. 서울 수도권 지역이 살아야 지방이 산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지만 예. 현재 지방은 살고 서울 수도권 지역은 침체된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다면은 바닥을 쳤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니죠? 아니요. 그 이유가 이제 제가 바닥이 근접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아직도 외국발 금융위기가 살아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나 유럽발 금융위기가 해소된 상태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도 현재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어서 뭐 마이너스 경제는 아니지만은 경제 성장률을 적게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가격이 높다고 하는 생각을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아직도. 예. 그리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이제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을 가지고 사는데 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에 빚을 내면서까지 구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격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최근에서 또 전세가는 또 매매가와 달리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갔죠.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매매가는 또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한시적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면서 네. 사실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있습니다. 이제 전세에서 갈아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그 전세가 여기 어떻게 비율이 매매 활성화의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소매가 있을지.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예. 있습니다. 네. 전세가 비율이 전국 평균 한 62.1% 가까이 되고요. 매매가 62%요? 아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예. 쉽게 말하면 이제 1억짜리가 6,200만 원 가까이 이제 전세가 간다는 얘기죠. 좀 비정상적인
구조이면 그렇죠.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예. 반 이하가 돼야 되는데. 예, 예. 근데 이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중에서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선행지수입니다. 예. 근데 경제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도 지금 50%까지 근접하고, 예. 서울도 지금 50%가 넘었고요. 예. 심지어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7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렇게 또 네. 올라가는 이유는 어디 지방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광주 같은 경우는 공급이 예.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새 주택 공급률은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인데도 불구하고 예. 공급하면 뭐 바로 청량률이 높아져요. 울산이나 부산도 약 한 68% 가까이 근접했는데 이렇게 이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 그 전세 소유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는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난 2001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과 유사한 형태로 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매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없잖아 있는데 연말까지는 그렇게 쉽게 일반 매매가 매매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는 한시적 양도세 면제와 취득세 감면 혜택 예. 이런 것이 반짝 시장은 연말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총선이나 대선 전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매로 돌아서는 건 쉽지 않고요. 예.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면 더 높아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세제 혜택을 본다 그러면 연말 전에 주택 수요자 입장으로 이제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분명한 것은 뭐 바닥에서 사서 올라가느냐 무릎에서 사서 올라가느냐 차이인데 지금 생각에 제가 좀 더 빠질 수 있다면 무릎에서 사서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선이 끝나는 직후에 부동산 시장을 한번 면밀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실수요자 입장으로요. 그러니까 금년 4분기에 부동산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사실 보시는 것이고 지금 반짝 내년에- 시장은 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반짝 대로 시장, 네, 예. 그 반짝 시장은 이제 미분양 아파트 위주로 소형 아파트 위주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예, 예. 중대형 아파트가 거래되기는 좀 아직 힘에 버겁지 않나. 그래서 이 거래가 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볼 때 가격은 바닥에 근접한 것 같은데 예. 시장은 아직도 바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거래가 예. 안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렇다고 본다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예. 지금과 같은 유사한 시장이 이어지면서 예. 세제 혜택을 보는 소형 아파트, 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아직도 저점이 아니라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가능성도 연말까지 그럼 얼마나 더 떨어진다고 제가 볼 때는 보시는지. 지수로 볼 때는 우리가 보통 0.1% 하락했다 그러면 실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약보합세 정도 위주할 것 같습니다. 약보합세 정도. 그렇군요. 거래되는 당사자 사이에 몇백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예, 예. 그 정도는 하락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언제쯤 반등이 가능할지. 반등은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제가 지금 대선이 계속 있습니다. 이리저리 네. 여쭤봐도 대답을 잘 안 해주셔서 네, 대답을 좀 해주시죠. 예. 근데 정부가 이제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부동산을 살릴 것인가 또는 그냥 갈 것인가 하는데 일단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예.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정확한 데이터나 이제 정책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약간 그 좀 토지 국유화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직도 가격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 뭐 특별한 대책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내년 봄부터 부동산이 살아난다면 가을쯤에는 가격 반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 지금 이제 하락한 시기가 한 5년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 사이클로 보더라도 내년 하반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상승할 거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내년 모르겠습니다. 가을로 반등 시기를 예측을 하지만은 예. 차기 정부가 또 어떤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그렇죠. 것인가에 굉장히 의존적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사실 뭐 경기가 이제 어려워도 좋은 흐름을 유지했던 수익형 부동산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흐름세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와서 한동안 그 열기가 뜨거웠던 그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가 예. 공급 과잉으로 요새 조금 침체기를 맞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지구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경우에는요, 통상 120평방미터마다 주택을 하나씩 짓는데, 주차장을 하나씩 두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20평방미터만 넘으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5가구 중에 주차장이 하나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가 이렇게 임대 수입을 위해서 샀던 사람들이 주차장 문제로 임대료가 하락하는 문제가 생겨서 예.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에 그 수익형 부동산으로 좀 인기가 좀 시들한 것 같고요. 예. 기타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상가 같은 경우,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주거용 부동산이 너무 죽으니까 글로 돌아섰다가 예. 최근에 와서는 그거마저도 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래도 잘 안 되고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임대료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뭐 수익형 부동산도 최근 와서는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다 네. 생각을 주거용 하시는 거죠. 부동산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예. 그 이면에는 이제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네, 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분들이나 혹은 네.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전략을 뭐 가져야 한다고 지금 조언을 만약에 해주실 수 주택을 있을지. 구입할 의사가 있는 실소유자 입장에서는요.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그나마도 수도권 지역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들을 매입하는 게 세제 혜택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준공된 미분양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들은 통상 약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크게는 5천만 원까지도 할인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략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개포 지역, 유치구나 이 강남 지역에 재건축 때문에 이주되는 수요가 있습니다. 예. 굳이 서울서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만 눈을 돌려서 20분, 30분만 나가면은 김포지구나 청라지구나 이 외곽 지역의 신도시가 예. 전세 가격이 1억 전후밖에 안 갑니다. 서울 지역의 반도 안 가는데 이런 것 쪽에 임대 수요를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임대 아파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소유자 입장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시기는 적어도 올 겨울쯤에는 아주 적정한 타임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명지대학교 권대중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요.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집값 바닥 논쟁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13회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개최되죠. 세계 지식 포럼이 그동안 세계 경제에 나아갈 길을 제시해왔던 만큼 올해도 세계의 석학들의 위기 극복 논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옵니다. 김희경 기자. 네, 김희경 세계 기자. 지식 포럼 열리는 워커힐 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세계 지식 포럼 관련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로 13번째를 맞는 세계 지식 포럼이 오늘부터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됩니다. 위대한 도약, 글로벌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리더십과 창조성, 윤리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제시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전 국무장관, 아웃라이어의 저자 말콤 글래드웰,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대 교수 등이 참석합니다. 아시아계 최초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총재는 지식이 번영을 창조한다는 주제로 연설하고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 꼽히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글로벌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고 도약을 위한 새로운 해법 논의를 제시합니다. 또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아시아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경제학 패러독스의 저자인 타일러 코엔 미국 조지 메이슨대 교수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 미국 굴지 헤지펀드 설립자 앤서니 스카이라무치 등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10일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대 경제학과 교수와 유력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꼽히는 데런 S 모글로 MIT 교수가 경제 성장 모델을 두고 설전을 벌입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의 맞짱 토론도 기대됩니다. 행복 어드밴티지의 저자인 존 아처와 러시의 저자 토드 부크홀츠의 강연으로 행복에 대한 통찰의 시간도 제시됩니다.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유럽 경제 위기 등 리스크 관리 해법을 두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머리를 맞댑니다. 이코노미스트 라운드 테이블에는 베리 아이켄그린, UC 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유럽 위기에 대한 해법을 논의합니다. 올해 세계지식 포럼이 뉴노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열리는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 도출과 해결 방안에 대한 제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계지식 포럼이 열리는 워커힐 호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세계 지식 포럼 열리고 있는 워커힐 현지 연결해서요. 김희경 기자와 관련 내용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희경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제의 인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저 명품 좋아하십니까? 좋기는 하죠. 근데 너무 비싸서 대신 짝퉁 구입해 보신 적도 있으시죠? 우리나라 가짜 상품 시장이 엄청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래서 생겨난 직업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분은요. 명품 감별사라는 이색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직접 모셔보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감별사 마이스타우트 조진석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참 재밌는 직업인 것 같아요. 명품 감별사 어떤 직업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명품을 이제 예. 감별하는 건데 예. 이제 가장 주된 이제 일은 이제 명품의 진가품 예.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명품의 어떤 컨설팅,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명품의 가치, 가격 이제 견적 같은 거 내는 것들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명품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같이 아우르면서 하는. 근데 예. 이제 명품이라고는 하지만 뭐 예. 의류, 액세서리 예, 예. 뭐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데 예, 예. 그것을 다 이렇게 감별하는 것이 가능한죠? 예, 처음에는 이제 가방부터 시작을 했다가 가방부터 먼저 지금은 시작을 하시고요. 모든 이제 양말까지 예. 모든 걸 좀 다 아우르면서 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아이템이 가장 그 짝퉁과 가짜를 분간하기 힘든 가장 아이템이죠? 힘든 거는 그래도 뭐니 해도 가방이겠죠. 가방은 이제 가방이요? 종류가 다양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속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감별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게 가방이고 가장 발전적으로 가품이 나오는 게 가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퉁을 예. 만드시는 분들도 가방이라는 아이템에 가장 예, 집중을 그렇죠. 한다고 예, 볼 예, 수가 예. 있겠네요. 어떤 계기로 근데 명품 감별사가 되셨습니까? 이거 계속해서 지금 해왔던 얘기인데 예, 예. 1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 5개월 전이에요. 예, 예.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그때 저도 이제 P사에 가품을 이제 구매를 해서 예. 그걸로 인해서 많은 애로점이 생겼었고 끝끝내는 환불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어떤 데서는 뭐 국가기관에서도 도와주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식 수입해온 라이센스 업체에서도 자기네 제품이 아니라는 자기가 수입해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는 어떤 입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그 억울한 심정에서 시작을 짝퉁 했었는데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예, 그렇죠. 명품 감별을 해봐야 되겠다. 예, 원래 그 전에는 예. 이제 애들 교육을 좀 담당했었는데 예, 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예. 이 길로 곧바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의 어떤 노하우를 터득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명품 감별사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예, 아니면 예. 명품 감별사라는 직업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또 기관이 있는 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그럼 뭐 자격증 같은 것도 예, 존재는 아직까지는 하지 이제 않고요. 보석처럼 예, 예. 정확한 보석은 감별사가 있죠. 정확한 규정이 된 어떠한 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예. 가방 같은 경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속이 다양하게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데 감정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나눌 수 있겠지만은 선천적인 어떠한 직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쉽게 감정 어깨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천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근면적인 또 능력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근데 이게 직업병일 수 있는데 거리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은 누가 백을 들고 간다거나 네. 명품 옷을 입고 가면 계속 이렇게 감별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그럼 굉장히 계속 피곤하실 것 같은데. 계속 그게 직업병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거리에서 예. 지나가는 백이라든가 구두라든가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소품들이라든가 그런 걸 유심하게 보게 되는 그게 병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대표님께서도 사실 짝퉁 때문에 피해를 보시고 그게 예. 거기서 이제 억울함 때문에 결국 이제 명품 감별사가 되셨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짝퉁과 진품, 명품을 구분하는 식별 방법. 뭐 간단히 구분할 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제 전문가적인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예. 이제 간단하게 이제 부속들의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들어있는 뭐 지퍼라든가 지금 아니면 이제 먼저 백을 먼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백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여러 가지 부속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진품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데 비해서 가품은 상당히 좀 조잡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금형이라든가 이제 금속 부분 그 다음에 바느질 라인 같은 경우도 뭐 진품도 역시 삐뚤삐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마감을 이제 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 자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질이 좀 광택이 좀 심하다거나 냄새가 좀 조잡하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간단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예. 저도 전에 이제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 그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는데 가장 특히 백에 있어서는 그 바느질 이음새라든가 바느질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 들었어요. 특히 뭐 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규정화되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메이커마다 좀 틀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백을 만드는 소재 같은 것들은 예. 어떻게 짝퉁 만드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지요?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자체 같은 경우 뭐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퍼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가품은 가품 티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품도 이제 거의 진품과 아주 그냥 상응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의 예. 부속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명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예, 흘러나오는 부품을 경우도 사용을 있다고 지금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진품과 구별을 하기가 쉽지 않다. 예, 진품 라는 지퍼를 말씀을 사용하는 부분도 하시는데 있고요. 가죽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뭐 짝퉁을 사가지고 그 가지고 다니다가 고장이 나서 예. 명품 회사에 가져다 줬더니 수리를 해줬다라는 예, 얘기도 그거는 저도 여러 번 있는데 들었던 내용이고 예, 예. 그 그거는 정도로 파악이 정교하게 됐고요.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가능합니다. 아,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감별해내시려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저희의 노하우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한 것도 있고 정보에 의한 것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보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추세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해서 예, 그거를 캐치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 오늘 이제 대표님 나오신다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오늘 뭘 좀 궁금한 걸 물어봤으면 좋은가 하고 제가 이렇게 예. 질문을 뽑아봤더니 첫 번째 질문이 뭐 우스갯소리만 들으십시오, 시청자 예. 여러분들. 첫 번째가 어디서 진품에 가까운 짝퉁을 파냐, 아. 어디서 파는지 아는 거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거는 좀 그거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두 번째로 또 하나가 중국 여행 요즘 많이 가시는데 예. 중국 면세점 같은 데서도 명품을 구입을 하는데 간혹 중국 같은 경우는 면세점에서도 짝퉁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지금은 그렇지 얘기가 않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예, 그냥 그거는 소문인지 좀 아니면 낭설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도 중국은 해외 명품 시장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대형 소비국으로서 예. 입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좀 제3국가들 같은 경우 면세점 문제가 되겠지만은 중국은 예, 지금 문제가 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많이 그렇습니까? 예, 상당히 정교한 가품. 저희가 알고로는 가장 큰 그 가품 공장은 광저우는 옛날 말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동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동유럽에서도 많이 만들어지는 예, 그렇죠. 이태리 예. 본국에서도 지금 가품들이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 명품 감별사 활동을 이제 하시는데 수익은 되세요? 어떻게 수익을 올리는지요? 이거는 참 제가 제 아니면 지금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다른 직업도 좀 지금 하고 있어요. 병행하고 예, 계시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 통장은 그냥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예.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이 명품 감정 일로 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불성설이고 그다음에 아직도 저는 시장이 크진 않군요. 그죠. 아무래도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좀 봉사하는 차원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명품 중고 매매 시장에서는 조금 이 직업의 활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거기야 지금 저도 같이 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충분한 수익을 올리기에는 예, 아직도 그건 시장이 역부족이다. 크지 않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명품 감별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좀 뿌듯했던 일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예, 가장 뭐 뿌듯했던 거는 뭐 그 경찰서나 아니면은 외국 이제 그 이 사이트 같은데 예. 옥션 사이트 같은 데서 이제 제 감정서가 인정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겼었을 때 승소했었을 때가 제일 기뻤고 근데 그중 하나 이제 액수로 따지면 이제 한 2,300만 원어치 제품의 이제 물건을 사기당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어떠한 그 돈을 제가 찾아드린 일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정말 재밌는 일인데 산모였었는데 이제 출산 전에 전날 이틀 예. 전날에 저한테 감정을 맡기셨던 거예요. 예, 길이 그런 감정을 맡기실 때는 예. 어떻게 뭐 좀 비용을 지불하고 맡기? 예, 뭐 예, 저는 예. 이제 비용을 많이 받지 않으니까 이제 2, 3만 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산모분께서 맡겨주신 거를 이제 그 결과를 남편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산모가 출산 바로 전에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애를 낳으셨다는 그 제품이 다행히도 진품이었기 때문에 예. 예, 아주 뿌듯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또 연애할 때 이렇게 명품이라고 선물한 예. 것이 결혼하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진품이 아닌 그런 가품인 경우 많이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예. 그래서 뭐 부부관계에 또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명품 감별사로서 명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우리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예. 허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뭐 짝퉁 문화뿐만 아니라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 만들겠죠. 그렇죠. 그죠? 예. 짝퉁 문화뿐만 아니라 좀 이게 또 안 좋아지는 면이 어떤 거냐면 이제 디자인 카피.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암암리에 그냥 덮어져 나가는데 디자인도 하나의 지적 재산권이므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호가 돼야 될 것이고 사람의 의식이 지체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사회적인 어떤 거는 좀 앞으로 많이 나가는데 사람의 의식이 좀 너무 뒤쳐져 버리면 안 되니까 짝퉁에 관해서는 좀 스스로가 예. 의식 변화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적재산권, 특히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 그것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 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같아요. 요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불감증이라 그럴까? 예, 디자인 카피에 대해서는 그냥 나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카피를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서도 분명히 그것은 범죄이니까 예, 그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큽니다. 네, 무조건 명품만 쫓는 소비 문화 이거 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좀 많이 해결할 수 있죠, 있을지. 요즘에. 근데 이제 그 명품을 숭배한 나머지 이제 그 명품에 이제 너무 좀 말려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이제 지금은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명품을 구매해서 쓰셔도 예. 될 만큼의 어떠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좀 더 저렴하고 예. 좀 더 나은 뭐 요즘에 예컨대 뭐 온라인 병행 수입 판매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더 좋은 채널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명품을 이렇게 너무 숭배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다음 짝퉁을 또 생각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나은 제품들을 여러 가지 좀 사용을 하시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명품에 집착한 나머지 이제 너무 좀 자기의 어떤 가진 어떤 돈을 좀 다른 데다 좀 잘못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많이 봐와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신의 어떠한 좀 생각을 좀 다른 데다가 좀 치중을 좀 하시면 나아지지 않을까. 너무 예. 여기에 이제 몰입하거나 빠지지 마시고. 예. 그런 생각이 너무 듭니다. 좀 명품만 쫓지 말고 자기의 개성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그렇죠. 것 같고요. 겉으로 보이는 예. 것뿐만이 아니라 내실을 다지는 그런 예, 노력들을 예. 해나가면 이런 문화가 조금 나아질지 않을까 생각을 예. 합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이색적인 직업이죠. 명품 감별사 조진석 대표 모시고 뭐 가품, 짝퉁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부터 매일경제에서 주관하는 제13회 세계 지식 포럼이 열립니다. 세계의 저명한 경제 인사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행사죠. 세계 경제가 함께 처해 있는 작금의 위기를 넘어설 해법은 무엇인지 그 지혜를 몰아보는 시간 제13회 세계 지식 포럼 잠시 후 개막식이 있는데요. M1에서도 세계 지식 포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